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방 운영하면서 생긴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하니까 좀 거창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공부방이라는 직업이 좀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다 보니까 자세가 이렇게 항상 구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병이 디스크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23살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네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공부방의 아이들이 문법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공부방의 아이들이 문법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과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문법을 쉽게 가르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과학 공부를 가르치다가 아이가 쌍떡잎 식물에 대한 종류, 외떡잎 식물에 대한 종류, 그 꽃 종류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가 과학 공부하는데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내는 게 쌍떡잎 식물의 종류 노래 외우고 외떡잎 식물의 종류 해가지고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아이에게 가르쳐 주니까 아이가 그렇게 어려워하던 단원을 다 맞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그러면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한번 이거를 접목을 시켜볼까? 그럼 초등 문법서를 제가 다 모집을 한 거예요. 다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만 요점 정리를 다 해가지고 이 요점 정리한 내용을 우리나라에 있는 동요에는 다 붙인 거예요. 그때 제가 거실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컴퓨터는 좌식이었거든요. 컴퓨터를 이제 바닥에 앉아서 공부방에 수업을 끝나고 아이들한테 저녁을 주고 나서 한 10시나 11시부터 계속 헤드셋을 끼고 동요를 부르면서 가사를 바꾸면서 내가 쓴 가사랑 그 동요랑 그게 맞아야 되니까 동요를 틀어놓고 계속 동요를 부른 거예요. 이거를 다 하고 나면 2시, 3시 된 거예요. 그동안 꼼짝 안 하고 그거를 노래를 만든 거예요. 내가 요점 정리한 내용을 이 동요에다 붙여보고 이 동요에다 붙여보고 이 동요에다 붙여보고 이 동요에 붙여서 불러보고 조금 또 가사를 또 추정해서 이 동요에다 노래를 붙여보고 이 동요에다 노래를 붙여보고 해서 여러 개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가 노래로 부르는 문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한 달, 2달에 막 거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6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조금씩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집중을 하다 보면 한 3시간, 4시간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도 않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원래 허리가 좀 부실했었는데 오후 내내 앉아서 애들 수업하고 새벽 3시까지 또 노래로 문법을 만드는 걸 또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 노래 저 노래 접목시켜가면서 불러가면서 문법 노래로 부르는 문법을 만들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허리가 완전 돌아가 버린 거예요. S자로 이렇게 슉. 그래서 누워서 아예 이렇게 뒤엎지도 못하고 엎지도 못하고 일어나는 건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 제가 마이싱을 이 한 주먹을 진짜 먹고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짚고 우리 아이한테 반 엎혀서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다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지금의 저의 허리 디스크 초기였거든요. 그렇게 생긴 병이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또 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창피하다. 이걸 말하자니 너무 창피한데?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룹식 수업을 하다가 코칭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작년에는 제가 그룹식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작년 12월 2학기부터 제가 코칭 수업을 하다가 올해는 코칭 수업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코칭 수업을 하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아이 설명 듣고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일어났죠. 그랬더니 또 누가 와서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만 봐주고 내가 화장실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설명 듣고 이 아이 체킹을 해주고 이 아이 코칭을 다 해준 다음에 또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또 누가 타 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그래서 또 참고 또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고 또 아이를 또 이렇게 코칭해 주고 또 한 거예요. 또 일어서서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제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 것만 봐주고 제 것만 봐주고 가세요. 제 것만 저 이것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이것만 봐주세요. 막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애고를 하는데 제가 또 뿌리치고 또 화장실을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만 봐주고 화장실을 가겠노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봐줬죠. 그리고 다 봐주고 나서 사인을 딱 해주고 딱 일어나려니까 또 중학생 한 명이 오더니 쌤 저도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봐주면 저도 집에 갈 수 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아이를 봐줬죠. 이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나 더 이상 안 되겠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잠깐만 기다려. 하고 이제 화장실을 갔죠. 화장실을 갔는데, 볼일을 다 보고 나는데, 너무 쓰름쓰름하면서, 쌉쓰름하면서, 쓰르면서 막 아픈 거예요. 볼일을 봤는데 볼일을 본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느낌 되게 이상하다. 3년 전에 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3년 전에도 아마 이렇게 이런 현상이 돼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하고 이렇게 딱 일어섰는데 변기 바닥에 피가 잔뜩 있는 거예요. 생리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생리하는 날도 아닌데 볼일을 보고 일어섰는데 피가 잔뜩 나온 거예요. 아, 이건 3년 전에도 생긴 방광염이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또 방광염으로 고생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가서 이제 소변 검사도 하고 그리고 상담을 이렇게 받았는데 선생님 말씀이 방광염입니다. 약을 3인분 드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한 거예요. 아, 방광염. 3년 전에도 걸렸었거든요. 이렇게 볼일을 빨리빨리 제때 봐야 되는데 30분, 1시간, 2시간씩 미루다 보니까 이게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나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학원을 하시는 분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선생님들이 여러 분 있으니까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우리 반 아이 좀 봐주세요 라고 약간 바톤 터치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습소를 하거나 이렇게 저처럼 1인 교육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은 이 아이 봐주고 이 아이 봐주다 보면 그래 이 아이까지만 봐줄까 했더니 또 있어서 그래 이 아이까지만 봐줄까 하다면 정말 화장실 가는 일을 정말 1시간씩 2시간씩 어떨 때는 심하게 3시간씩 늦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참 느낌이 쏴하죠.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또 느꼈잖아요. 또 깨달았잖아요. 그래 생리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나 어차피 화장실에 가면 오래 있지도 못하는데 공부방이다 보니까 문만 열고 화장실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엄마들 아기 키울 때 그거 생각나시나요? 아기를 밖에다 앉혀놓고 화장실 문도 안 닫잖아요. 화장실 문도 안 닫고 막 주춤주춤 가가지고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엄마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 막 노래 불러주고 화장실 문 열어놓고 막 엄마 이렇게 하고 막 옷도 막 주섬주섬 입으면서 이렇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막 옷을 다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섬주섬 입고 나오잖아 이렇게. 공부방을 하다 보면 화장실 가기가 그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애들이 커닝할 수도 있고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들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의 그런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 내가 공부방에서 또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자리를 비우기가 참 뭐예요. 그런데 공부방은 화장실도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안방문만 열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볼일을 보고 나올 때도 정말 옷을 다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옷을 이렇게 죽이면서 나오면서 옷을 입어요. 진짜 행여나 애들이 밖에서 다른 데로 셀까봐 행여나 애들이 나 없는 그 1분의 틈을 타서 딴짓을 할까봐 노심초사해서 막 그러고 나오거든요. 참 이게 참 뭔 짓이냐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애들은 다 할 거고 안 할 애들은 다 안 할 건데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참 정성이다 청승이다
좋게 말하면 정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참 청승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다 와서 약을 타오면서 제가 또 제 자신에게 또 되뇌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제가 또 말을 했죠. 그래,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빨리 갔다 오자. 1분도 안 걸려. 그래, 네 탓이다. 네 몸을 네가 안 챙긴 네 잘못이지. 그래, 공부하면서도 아이들 코칭하고 수업을 하면서도 간간히 일어나서 좀 움직여주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몸도 좀 비틀어 줄 거를 그냥 고지식하게 무식하게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냥 내가 바른 자세로 앉아있으면 나의 아이들도 바르게 가겠거니, 내가 바르게 하면 나의 아이들도 나를 따라서 바르게 하겠거니 하고 그냥 허리 꼿꼿이 세우고 정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몇 시간씩 하니 디스크가 안 걸리겠어. 화장실을 아이들 하나라도 더 봐주고 가려고 하다가 1시간 2시간 미루다 보니 방광염이 안 걸리겠어. 네 건강 먼저 챙겨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공부방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습소 하시는 선생님들도 건강 챙기시면서 공부방 교습소 운영해 보세요. 선생님이 아프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아이들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싶어도 선생님이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건강한 육체가 허락하지 않으면 건강한 정신이 나오지 않거든요. 건강한 정신이 나오지 않으면 건강한 에너지로 아이들한테 줄 수도 없거든요. 건강한 에너지를 아이들이 줘야 그 에너지를 먹고 그 사랑을 먹고 아이들은 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공부방 하시는 분들, 교습소 하시는 분들 건강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저처럼 가고 싶은 화장실 참아서 방광염 안 걸리도록 조심하세요,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은 공부방 운영하시거나 교습소 하시면서 건강 어떻게들 챙기시고 있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 한번 달아봐 주실래요? 우리 서로 댓글 달아서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로 서로 좋은 걸, 밝은 에너지를 주고 밝은 에너지를 받고 서로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눠보는 그런 유튜브, 그런 공부방이, 그런 교습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오늘 또 열심히, 오늘 또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화이팅을 외칩니다. 오늘 또 화이팅! 밝은 내일이 올 겁니다.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